우리들이 계속해서 소통 심리학,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이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도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대화에서 일어나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대화의 구성 요소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있어서 이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것이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심리적 차원입니다. 마음의 차원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라. 그 의도가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이 의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호로 바꾸게 됩니다. 인코딩이라고 말하죠. 요즘에 초중고대에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강의하는 것이 코딩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딩 작업을 한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하든 질적 연구를 하든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코딩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말하는 사람도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이 의도를 상대에게 전달하기 전에 부호로 바꿉니다. 코딩화합니다. 즉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문화권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수단을 찾아갑니다. 이 부호화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나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담론 속에서 내가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형성된, 저장된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돌아갑니다. 나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고 상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약속된 공통된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를 축축축축 채널을 이렇게 내가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코딩 작업을 했으면, 부호를 바꿨으면 그것을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한다. 즉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는 나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듣고 보면서 자신이 부호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 듣는 사람이 부호를 해석할 때도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그 채널을 찾아서 또르륵 축국 또르륵 축국 또르륵 축국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아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호를 해석합니다. 부호를 해석해서 그 듣는 사람은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듣는 사람이 파악한 의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듣는 사람이 파악한 의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핵심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왜 이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소가 일어나느냐? 말하는 사람도 자기의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괜찮은데, 보여주면 괜찮은데 하나의 과정을 거치죠. 부호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었으면 듣는 사람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경험이 또 돌아갑니다. 부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로 파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에 장벽이 생기고 대화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런 대화의 장벽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대화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먼저 첫 번째,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내가 해석한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해석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아니다. 그 사람의 전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가 아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나의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해석된 것이다. 이렇게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은 나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오랜 경험과 나의 오랜 정보와 나의 오랜 지식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한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되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되물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가 되물어 본다면 그 사람의 자신의 본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레토라는 사람은 자신의 파레토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18세기 말에서 이 19세기 초에 이 파레토라는 학자가 그 지역에 있는 소작농과 지주들을 보았습니다. 지주의 20%가 80%의 소작농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경영 쪽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 쪽에서도 많이 되고 있죠. VIP 20%가 이 백화점이나 모든 마케팅 쪽에서 80%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파레토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파레토 법칙이라보다는 롱테일 법칙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와이어드 편집장입니다. 이 사람이 20세기부터 21세기 2000년부터 전 세계에 유행했던 것이 SNS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때 와이어드의 이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이 가만히 보았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마켓, 즉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서점 같은 데 가보면 베스트셀러가 중심에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책들이 20%의 베스트셀러가 그 큰 오프라인의 서점에 있는 80%의 이 이름 없는 책들보다 더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 앤더슨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2000년대에 미국에서 그 온라인 서점 아마존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스24나 교보문고가 생겨납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지 않았던 이름도 빛도 없던 책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상의 서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하,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롱테일 법칙입니다. 긴 꼬리 법칙입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파레토는 20%가 80%를 먹여 살린다는데 이 온라인 서점에서는 80%의 이름도 빛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던 그 물건들이 온라인상에서는 많이 팔려나가다를 이걸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롱테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롱테일 법칙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들어가 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20%를 말하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80%를 듣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20%가 스피치입니다. 80%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가운데서도 경청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롱테일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대화의 80%를 듣는 것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으면 아하, 내가 파악한 것은 나의 해석이다. 나의 해석은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대물어 보는 것이다. 대물어 보기까지가 경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80%를 내가 경청하는 데 활용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내 생각,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을 20%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은 오해를 줄일 수도 있고 대화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곧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파악한 나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은 롱테일 법칙, 80대 20, 80%는 경청하는데 할애하시고 20%를 내 주장을 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물어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유능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박민수 상담 TV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